안녕하세요. 드림 iOS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이것저것 배우는데 좀 바빠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렇다고 막 배우는 걸 그렇게 좀 쉬지는 않았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좀 일종의 다짐 같은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운 것들은요, 이제 저번에 클래스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클래스를 쓰다 보면 상속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익스텐즈를 하는데, 그때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내가 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메소드 스펙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매개 변수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소드 오버라이드 시에는 사실 이전 메소드를 실행을 하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상위 클래스에는 특정 어떤 공통 로직 같은 것들을 넣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오버라이드 하면서 구현하면서 그 로직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에 대해서인데요. 구조체는 이제 클래스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클래스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클래스도 그렇고 구조체도 그렇지만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구조체 인스턴스는 값 타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서드 인자로 전달될 때 얘를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라 콜바이 밸류로 한다. 클래스는 이제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어, 이런 참조 타입들이 사실 조금 추적하기 어려운 버그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조체는 상속이나 하위 클래스를 지원하는 하지 않고 어쨌거나 이렇게 참조 타입이 아닌 값 타입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식 구조체가 안전하다입니다. 요거는 이런 구조체에 대한 개념을 스위프트를 하면서 처음 접해서 요거는 되게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거형 이넘인데 열거형 이넘은 이제 미리 정의된 값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고 뭐 보통 스위치 문에서 사용한다고 이제 책에는 쓰여 있는데 다양한 케이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템퍼러처라는 열거형 이넘을 선언을 하고 얘네들을 이제 스위치 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뭐 하실 때, 웜일 때, 콜드일 때. 그리고 열거형을 이렇게 선언할 때 뭐 좀 더 복잡한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인자를 넘겨서 확장을 할 수도 있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콜드인데 뭐 콜드 안에 다른 인자를 넣게 되고 그 인자 값들을 이하로 넣는다면 이제 베리 콜드. 그렇지 않은 콜드는 그냥 콜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퍼티 래퍼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른 언어의 뭐 데코레이터 혹은 어노테이션 같은 그런 뭐 구조체나 클래스의 멤버 혹은 메소드의 기능 확장에 쓰이는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사실 메소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어서 이게 프로퍼티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책에서는 메소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프로퍼티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멤버 좌측에 이렇게 선언을 한 식으로 프로퍼티 래퍼를 쓸 수 있고 프로퍼티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걸 구현하는 코드도 있는데 그건 이제 스트럭트로 만들거든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뭐 사용은 이렇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구현한 픽스 케이스는 스트링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뭐를 이제 대문자로 변경을 해주는 프로퍼티 래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컨택트에서 이제 하이라는 걸 소문자로 저장을 했다 하면은 이게 대문자로 저장이 되겠죠? 물론 이제 더 복잡하게 이제 프로퍼티 래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어일 때랑 어퍼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뭔가 구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기는 구조체에 대해서 있는데 클래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열과 딕셔너리인데요. 배열과 딕셔너리 모두 컬렉션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컬렉션 데이터 타입들은 가변형 컬렉션이나 불변형 컬렉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할당되느냐. 바에 할당이 되면 가변형 컬렉션이고, 렛에 할당이 되면 불변형 컬렉션입니다. 그러면은 가변형이랑 불변형이 뭐가 다르냐. 뭐 안에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못하게 된다. 불변형일 때는. 그 다음에 빈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만들고자 하고 있는 타입하고 뭐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은 빈 배열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배열을 합쳐서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뭐 서로 다른 두 배열을 더하기로 해서 새로운 배열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되게 직관적인 문법인데, 이 스위프트가를 처음 해본 저는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문법은 이렇게 해서 두 배열을 합치는 게 사실 되진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로 길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MT로 비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전에 배운 연산 프로퍼티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컬렉션들 중에서 이 배열은 무작위로 가져오기, 이런 기본 메소드들을 지원하더라고요. 이제 뭐 항목을 섞는 셔플이나 혹시 이것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가져오는 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을 하고, 추가를 할 때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더하기로 이렇게 새로 할당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펜드로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을 하는 건데요. 인서트를 하고 삭제는 리무브 혹은 리무브 라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리무브 라스트는 이제 팝이랑 똑같겠죠. 당연히 이런 컬렉션은 4in 어레이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배열의 경우에는 4each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4each에서는 이렇게 클로저 표현식을 사용을 하고, 이제 아까 전에 배열은 이제 같은 타입의 값들만 묶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선언할 때 이렇게 any로 선언을 하면은 다른 타입의 값들도 이제 하나의 배열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배열의 인덱스마다 다른 요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포문을 할 때도 특정 인덱스에서 걸러주고 막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하기 쉬워서 권장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뭐 가능은 한데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다른 딕션은 딕셔너리인데, 이제 요거 딕셔너리는 이름 그대로 이제 키 값 사전이잖아요. 딕셔너리 컬렉션은 이제 키에 대한 값을 매핑하는 그런 자율 구조이고, 키에 사용 가능한 값들은 스트링, 인트, 더블, 불리언이 있다고 합니다. 생성은 이제 뭐 키 값으로 쓸 것, 값 값으로 쓸 것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 딕셔너리 항목의 개수도 배열과 동일하게 카운트로 하고, 항목 변경은 이제 할당할 때는 딕트, 뉴 키, 뉴 밸류 이렇게 할당을 하거나, 혹은 이제 업데이트 밸류 해서 딕트, 업데이트 밸류, 키, 뉴 키 하고 뭐 뉴 밸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항목 추가할 때는 이렇게 할당을 하고, 여기도 아마 업데이트 밸류가 될 것 같아요. 항목 제거하는 거는 nil이죠. nil을 할당을 하거나 혹은 remove value를 하면은 기존에 이제 키 값에 할당된 것들을 지울 수 있다. 그리고 딕셔너리 반복은 for 구문만 가능한데, 요거는 for each는 배열과 다르게 안 되나 봐요. 다음은 좀 에러 핸들링 이쪽을 배웠어요. 에러 핸들링인데, 에러 핸들링 관련된 거는 이제 어떨 때 에러 핸들링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신호를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사용자가 비행기 모드로 네트워크를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처럼 뭔가 이제 이런 에러 같은 것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에러 타입 선언은 이제 에러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열거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고, 이제 이렇게 열거형으로 구성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이 말은 이제 다른 형태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뭐 일반적인
걸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에러라는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하고 케이스에 이제 어떤 에러를 뭐뭐 있는지 에러 이런 종류들을 구성을 하고 이런 에러 던지는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함수가 에러가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랜스퍼 파일이라는 함수가 실행 도중에 에러가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throws 것을 이제 함수를 선언할 때 명시를 해주어야 하고 이런 가드문을 통해서 에러를 반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2% 반환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가드로 하면서 이게 코드가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요. 가드문을 사용하면. 그리고 이런 스로잉 메소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스로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트라이문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캐치문으로 묶어서 실행을 하는 건데 이게 트라이 앞에 다 두고 그 다음에 그런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그리고 캐치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입니다. 물론 저 두 캐치를 쓰지 않고 이렇게 트라이에 느낌표를 붙여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퍼 구문인데 어쨌거나 이 함수가 실행하다가 에러로 이 둘을 실행하다가 에러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뭔가 이런 두 문 안에 그 뭐 메모리 해제라든가 그 뭐 임시 파일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로직들이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명시해주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서드가 이제 어떤 결과를 반환하건 실패하건 뭐 실행되어야 하는 일련의 코드 구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뭐 파이널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파이널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환 직전에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스위프트 UI인데 이제 스위프트 UI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요즘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예전에는 뭐 UI 킷으로 아이폰 앱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인터페이스 빌더, 뭐 스토리보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스위프트 UI는 이제 선언적 구문으로 데이터 주도를 해서 그런 UI를 그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주도는 이제 데이터 모델과 컴포넌트가 이렇게 바인딩이 돼 있어서 이거를 제가 코드로 일일이 그런 그 UI 요소의 값을 바뀌어주는 작업 없이 값 변화를 인지해서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값 변경이 한 시간에 여러 개가 일어난다면은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하면 또 성능도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명령형으로 UI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선언인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스위프트 UI에서 알아서 잘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특정 인터페이스 API를 제공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여지는 남겨줬을 것 같아요. 스위프트 UI랑 UI킷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입니다. 여전히 UI킷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이폰 앱을 개발하면서 iOS 앱을 개발하면서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프리뷰 캔버스인데요. 이거는 그 스위프트 UI 코드를 짜다 보면은 옆에 화면이 뜨는데 거기서 이런 제가 작성한 스위프트 U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iOS 시뮬레이터를 실행하지 않고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근데 뭔가 실제 좀 복잡한 앱들을 개발한다면은 요걸로 하면은 뭔가 안에 다른 기타 API들을 호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려면 또 시뮬레이터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스위프트 UI 아키텍처인데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앱이라는 요소가 있고 씬이라는 요소가 있고 뷰라는 요소가 있는데 앱은 이제 최상위 요소이고 생명주기 처리를 하고 씬을 관리하고 앱은 하나의 앱 인스턴스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씬은 이제 iOS의 한 화면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앱을 키면은 거기서 뭐 특정 버튼을 누르면 다른 씬들이 위로 화면이 막 스와이프 되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iOS는 이제 하나면 하나의 씬이라고 했었는데, 아이패드는 하나면에 여러 가지 씬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뷰는 이런 씬을 이루는 하나의 UI 빌딩 블록입니다. 네, 배운 것들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목표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언어는 끝냈으니까, 물론 언어의 기초는 끝냈으니까, 좀 여기 책에서 이끄는 대로 스위프트 UI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UI 개발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거의 한 3분의 1 읽었고, 이제 스위프트 UI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자. 이게 새로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